자, 오늘은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 커피가 우리 삶에 끼친 영향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또는 커피가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커피가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수능에도 나왔고 비문학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커피를 한번 좀 다루어 보고 싶어서, 기호일보라는 그 신문사인데 나 어딘지 모르겠어. 이 커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그 신문에 나오는데, 근데 대부분 또 다시 말하지만 정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다 빼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잠시만 좀 얘기를 한다면은, 또 프랑스 혁명을 또 끊을 수밖에 없어. 1789년도 프랑스 혁명, 그 이전에는 이제 왕권 신수라고 했었지. 왕의 권리는 신성하다. 이 왕에 걸리는 왕권 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잠시만 해본다면은, 왕은 아무리 인간에게 자기가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왕은 인간에게 절대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왕은 오직 신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개판을 치고 뭐 사람을 죽이고 해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왕은 오직 신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돼.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이 사실 르네상스에서 이제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지. 르네상스에서 깨졌던 것은 뭐냐면은, 왕권 신수에서 천부 인권으로 넘어오는 과정인데, 천부 인권이란 건 인간이란 거야. 그 인간을 이제 중심으로 두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성이라는 거야. 그 이성이라는 거 오늘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성이 조금 이제 문을 조금 열어보고, 아, 인간이 있구나 했던 게 이제 르네상스고, 경험주의 때는 그냥 왕권 신수라는 그런 문을 막 차고 나와서 완전 이성을 획득하게 되었지. 물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겼지만, 그때 커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가, 계몽주의 때 커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잠시 한번 읽어줘 볼게. 오늘은 두 개의 신문을 함께 붙이기 때문에 약간 좀 길 수가 있는데 좀 빨리 얘기를 해볼게. 자, 시작은 이렇게 시작한다. 아, 이제 더 이상 커피 잔을 들 수 없구나.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말은 다름 아닌 커피를 더 이상 마시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었다. 루소의 이 한마디는 살아생전 그가 커피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체 커피의 어떤 점이 지금까지도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한 것일까? 실로 역사 속 많은 위인들의 삶의 한 귀퉁이에는 언제나 커피가 있었다.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루소와 볼테르는, 근데 특이하게 루소와 볼테르가 죽은 연도가 똑같아. 1778년도에. 프랑스 혁명 11년 전에 둘 다 죽었지. 하지만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놓고 사망한 거지. 다 그 뿌리를 만들어 놓고, 그 빌딩 블락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는 죽은 거야. 어쨌든 파리에서 최초로 생긴 페니 유니버시티, 카페 이름이 페니 유니버시티에서 커피를 마시며 정치, 경제, 사회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예술과 삶을 이야기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프랑스 시민혁명의 사상적 근간이 이곳의 두 사람의 커피 향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해질 정도로 두 사람에게 모두 커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볼테르 역시 엄청난 커피 마니아였다. 그는 하루에만 커피를 40, 50잔을 마셨는데, 내가 하루에 한 4잔 정도 마시는데, 커피 마니아 수준을 넘어 역사상 가장 심한 커피 중독자로 유명하다. 이제 중독이란 말을 기억해. 그는 커피가 독약이라면 그것은 천천히 퍼지는 독약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미 커피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지만 우리와는 달리 84세까지 장수했다. 이 필자는 커피가 독약이라면 그것은 천천히 퍼지는 독약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했고 백그라운드 이권에 있는 것처럼 이 그것이 바로 이성인 거야. 필자는 이성을 잘 깊이 생각 안 해봐서 그런가 봐. 커피가 독약이라면 이성은 천천히 퍼지는 독약이다. 커피 하우스에서, 페니 유니버시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이야기와 담론을 나누면서 천천히 이성이라는 그 빛이 퍼지게 된 것이야. 인간에 대해 생각해보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그 공간이 커피 하우스라는 그 말이 되는 거지.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앞에 제법 큰 규모의 커피숍이 있어 집을 오갈 때 그 앞을 지나곤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있는 날이 많았던 탓에 그 커피숍에 이틀이 멀다 하고 들르는 일이 많아졌다. 커피숍은 오전은 물론 오후까지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대다수는 얼핏 봐도 대학생임이 분명한 손님들이었다. 그 대학생들은 두세 명이 모여 각자의 노트북을 켜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워드 작업도 하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라는 정해진 공간에서 교수와 학생이 대면하던 대학의 오랜 강의 시스템이 코로나19 사태로 아무 공간에서나 교수와 학생이 비대면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었다. 학생들이 택한 최상의 그 아무 공간은 바로 커피숍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커피숍은 대학 강의실 기능을 대신하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다. 5,000원 정도 비용이면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쾌적한 대학 강의실. 사실 커피숍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학과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다.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오픈한 이후 저녁에 커피하우스가 폭발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해 17세기 후반에는 커피하우스가 3,000개나 들어설 정도였다고 한다. 유럽의 이웃나라와 달리 커피하우스가 대유행한 까닭은 1789년에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을 위한 시민계급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대두했고, 이들이 정치적 의견을 교류할 장소가 필요했었던 데서 그 배경을 찾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17, 18세기 유럽에 전해진 커피는 귀족 등 일부 사람들만 마시는 귀한 음료였는데, 커피하우스 대유행은 커피 향유층의 신분적 제한을 깨는 평등의 의의도 지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커피하우스 풍경을 묘사한 글에 따르면 이 커피하우스는 귀족이든 천민이든 누구나 차별 없이 출입할 수 있었고, 입장한 손님들은 하우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대화에도 참여가 가능했다고 한다. 그런데 하우스에 입장하려면 1페니를 지불해야 했고, 입장 후 한 잔의 2페니를 지불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즉 1페니만 지불하면 커피하우스 입장에 토론을 경청해 배우거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치 대학 강의실처럼. 그래서 커피하우스를 페니 유니버시티라고 불렀다고 한다. 아, 이 말이었구나. 페니 유니버시티가. 그래서 내가 커피숍을 한 개 차리려고 하는데, 그 차리면은 커피숍 이름은 페니 유니버시티라고 할 거니까 아무 사지 마. 내가 할 거니까. 커피하우스는 정보와 지식의 교류뿐 아니라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소식지나 신문을 발행하기도 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귀족의 장소였던 살롱과는 달리 커피하우스는 단돈 1페니만 있으면 누구든지 입장이 가능한 장소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올해 봄부터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그리고 갈 필요가 없어진 대학생들이 집 근처 커피숍을 학교 강의실처럼 삼아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페니 유니버시티가 연상작용을 일으켰다.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명확하게 구별이 지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 대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장밋빛 논자들의 백신 개발 기대와는 별개로 우리는, 즉 인간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팬데믹이 된 코로나19 사태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자연에게 가한 몹쓸 짓에 대한 준엄한 경고 이미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학 역사상 초유의 비대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겪으면서 페니 유니버시티를 부활시켜 이 위기를 잘 이겨낸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코로나19 이후의 인간으로 슬기롭게 살아가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 결국 이 글의 핵심은 이거였던 거야. 프랑스 혁명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이성에 점점적 중독이 되었다는 거지. 커피에 중독이 된 것처럼 커피 하우스에서 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성에도 점차 중독이 된 거야. 이 커피가 빠르게 확산되는 중독이라면 이성은 천천히 중독되는 독약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이성이라는 것이 점점 프랑스 사회에 퍼지면서 결국에는 이게 때가 된 거지. 때가 차면서 결국에는 이제 박차고 문을 열고 드디어 인간의 이성을 찾게 되었던, 그 이성을 논할 수 있었던 그 장소가 페니, 인간이 무엇이며 어떤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지를 함께 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룩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것은 역시 페니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공간이었겠지. 그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이성을 논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성이라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생기게 되었고, 그 발판이 되어준 것이 바로 커피 하우스였다는 그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수업했었던 그 신화 이야기에서 보듯이 세이렌,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홀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디세우스 이야기, 이성이라는 밧줄로 자신을 꽁꽁 묶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전부 다 이성인 거야.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오게 된 그 대표적인 그런 사건에 이 커피하우스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오늘 배경음악이 좀 너무 크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오늘 잔잔하게 넣어줄 텐데, 어머니들이 많이 보시기에 오늘은 어머니의 감성들을 조금 자극시키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어릴 때, 너희 나이 때 보셨던 영화
소피 마르소의 라붐과 You Call It Love 음악을 잔잔히 밑으로 한번 배경으로 깔아줘 볼게.